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춘규라고 합니다. 여가의 종류에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또 가치 있는 거 하시고 주위에 많이 선행을 베풀고 계시지만은 좌측에 있는 어떤 그 가벼운 여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굉장히 무미건조한 대부분의 또 어르신들도 좌측에 또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 여건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조금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진지한 여가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자서전을 쓴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지한 여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생의 삼락이라고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이제 존경할 만한 선배나 이런 그 지인들이 봤을 때 대부분 삼락이라고 하는 걸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의 낙이 이제 뭔지 한번 몇 분 한번 여쭤볼까요? 좀 늦게 오셨는데 질문을 드리기에 좀 죄송한데 가장 즐기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생활에서 뜨개질 하면은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고 즐거워지시네. 네. 차분해지시고. 네. 몇 년 하셨어요? 20년. 20년. 뭐 이제 달인이시겠네. 네. 그게 이제 삼락. 성취감이 굉장히. 성취감. 네네. 그게 이제 하여튼 그런 뚜렷한 그 취미 활동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삼락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된 거예요. 또 삼락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사서 선생님은 삼락 중에 소개할 만한 즐거움이 좀 있나요? 나의 생활의 즐거움이 뭐다라고 하는 게. 엉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즐겁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네,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서가 사이에서만 서성거리면서 지냈기 때문에 네네. 어디로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그게 넘버원이에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선 엉덩이를 들고서 나간다. 네.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 근데 엉덩이를 대고 붙이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와상이라 누워서 지낸다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걸어라라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와닿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다 누워있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선현들의 어떤 삼락을 보면은 가장 공통분모가 우리 공자나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은 끊임없이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천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배울 게 있어서 모자람이 있어서 배울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끊임없이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창시절 얘기.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카페나 이런 데서 요즘에 수다 떨기.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낙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도 친구와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날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소소한 데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가의 개념이고 인생 삼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은 가로라고 지금 표현을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상의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이중적, 공중적까지. 공중적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인생이 뭐다? 이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면 인생은 행복이다. 인생은 행복이다.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예, 초긍정주의자입니다. 아유, 예. 저 코드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인생은 행복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희노애락이다. 네. 예. 정확한 표현이시죠. 네. 희노애락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이게 뭐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예요. 이거 다 타보셨죠? 예. 근데 두 번 타긴 좀 그렇죠. 예. 내리면 인생은 저걸 봤을 때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생은 모험이다. 예.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이제 희로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채용기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 플러스 가장 좋았을 때 저는 아직도 인생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 기준으로 봐서 좋았던 거는 뭐 대학들하고 입학하고 아파트 뭐 당첨되고 애들 나고 뭐 이거예요. 별다른 게 없고 마이너스 바닥을 쳤을 때는 저는 3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양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고아가 된 거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양가 부모가 돌아갔을 때 상당히 좀 침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메스를 상당히 많이 됐어요. 우측눈은 거의 뭐 제가 20년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뭐 실명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행히 눈이 이제 2개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보면 이제 구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직장은 뭐 제가 15전 14패 1승 14번 떨어진 거예요. 2차 5일 시켰기 때문에 취업난이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2모작, 3모작 쭉 거치면서도 3모작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같은 회사에 3번 면접을 봤어요. 2번 떨어지고 3번 면접을 봐서 농촌진흥청에 합격을 해서 민간 전문가를 한 5년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모작, 5모작, 6모작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M모작, N워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뭐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2가지 일, 3가지 일, 3잡 이렇게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여러 개 일을 하세요? 또 여러 개 일을 또 나는 못 하고 있어.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이 3, 40년 근무 일하고 쎄빠지게 일했으면은 나 이제 일 안 해. 좀 쉬고 싶어. 이것도 현실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어떤 다름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는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5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나이 이제 뭐 7순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6학년 이제 7반이거든요. 다 이제 되다 보면은 뭐 2년 3년짜리 계약직이 없죠. 대부분 6개월, 길어야 1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사표 내고 또 뭐 신청서 내고 면접 봐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에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1가지, 2가지씩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현재 상태에서도 내년에 무슨 일을 시작할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흥미와 가짐되는 분야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주위의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노력을 해야 다시 또 내년에 1가지 일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지고 또 플러스가 되고 해서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갖다가 연속하는 개념이 이제 N워커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동년배에 50대에 있는 사람이 몇 개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할까? 아니면 60대에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개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하지? 여기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50대에는 그래도 근력이 좋고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지금 뭐 3가지, 4가지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3가지 일. 3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네, 분발하셔갖고 4가지, 5가지 한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도저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대가 되면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 능력, 그다음 공감 능력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몰입도나 집중도나 체력에서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개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80이 되면 이제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어르신의 개념에 노인의 개념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개 정도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용석 교수가 올해 몇 세세요? 104세가 됐네요. 그죠? 예. 이분은 지금 1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청중들이 선생님 100세가 넘게까지 그렇게 강연을 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 계세요? 김영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100세가 넘게까지 내 손에서 일을 놔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을 갖고 있으세요. 근데 그 일을 놓는 순간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인생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거고 빨리 늦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들 주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도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자기의 이러한 그 삶에 대한 의미를 갖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대 이상에서도 김영석 박사와 같이 한 가지 일의 어떤 천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애 설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60세대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환갑잔치 크게 했단 말이죠. 근데 60이면 굉장히 어르신이고 노인이에요. 근데 지금 60이면 누가 노인이라 그래요? 청춘. 네,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유엔에서도 6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네, 근데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보는데 과거 세대에는 60을 살다가 가는 그러한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 연령 분전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즐긴다, 노후를 이제 즐긴다라고 하는 그 분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 반면에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그 100세 시대에는 이러한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5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중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년에 있어서도 계속 배우고 일을 하고 즐기는 것이 동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합적인 그러한 그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항상 배우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일 끝, 나 이제 놀기만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노후를 준비를 해나가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N 오늘 워커다라고 하는 부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력을 활용하는 게 최고죠. 대부분 뭐 우리 저희 세대가 국가는 지금 많이 부유해졌습니다만은 뭐 아파트 한 채,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금송아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전문 계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 지식기업, 사회공 이런 쪽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한 70% 이상이 이쪽 일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 고투자 경험은 필요 없지만은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떤 창직의 개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 그 다음에 귀농, 귀산, 귀여라고 하죠. 이 부분도 실제로 자본이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자금적인 어떤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귀농, 귀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수도권에 있다라든지 대부분의 우리 신중년들은 이런 쪽에 경험을 살리는 쪽에 재취업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지금 이제 구직자의 입장이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워크넷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이 연락이 온다든가 제가 찾는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저는 바로 출근하는 그런 준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취업에 대한 거는 저는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N워커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잘 살린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인 지식기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취업을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에 뭐 작년까지는 시니어 상담가를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식품회사 쪽에서 오래 있었고 농촌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청년 후계농 마케팅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웰다잉 쪽에 이제 사전연맹 의료의학소 봉사활동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이 되더라도 본인이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일들을 연계를 지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어떤 그 노동 환경에서의 어떤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좀 개념 자체를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하고 확장을 시키면은 나름대로 일이 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관점을 갖다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구할까? 지금도 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래 나는 직업을 또 구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일의 어떤 그 지름이 좀 폭이 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상담을 한 3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상담이었거든요. 제가 고시텔에도 가보고요. 공원에 다니고, 뭐 지하철에도 가고 하면서 2인 1조로 하면서 이제 그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 아마 돈을 뭐 이렇게 많은 돈 주더라도 나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야, 80대, 70대 중반에도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보람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진정성,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간절하고 어떤 그런 그 간절성을 가지고 일을 찾는 모습을 보고 아직 상당히 살아있는 그런 그 생동력을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본질을 찾아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이를 만드는 그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20년, 30년 한 일에 대해서 뭔가는 좀 계속 갈고 닦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직장생활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다 뭐 휴지통에 다 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나 이제 그 일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무형 자산이에요. 반짝반짝한 무형 자산 있잖아요.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 다이아몬드 버금가는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디자인하면은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은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도 과연 딱딱 부러지는 인생을 살으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다 요절났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굽힐 때 굽히시고 뭔가는 휘어질 때 휘어지시고 그런 유연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험난한 세파를 다 헤치시고 이 자리에 이제 계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 말씀드렸잖아요. 롤러코스터가 바닥을 치고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탄력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 에너지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 뭔가 용수통 튀어 오르듯이 다시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심리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회복 탄력성,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SH가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 토요일 그러면 세터데이 해가지고 이니셜이잖아요. 그래서 SH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S는 스마일이에요. 저도 이게 잘 웃지를 못해요. 항상 경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웃지 않는데 웃음을 띄었다라고 하면 호감도 가고 굉장히 그 친근감이 가요. 그러니까 계속 웃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는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액션이라 그래서 이제 A를 갖다 저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규칙적인 운동, 걷는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그 체력이나 이런 그 마인드하고 맞는 그런 운동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T예요. T가 뭐일 것 같아요?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트레이닝? 트레이닝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액션, 운동하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T는 우리가 가장 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땡큐. 예, 땡큐예요. 감사일기,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한 560일째 쓰고 있거든요. 1일 5감사 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를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가 일기를 쓰는데 5감사 일기를 써요. 쓰고 나서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쪽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560일째 하고 있고 1000일을 제가 이제 쓰려고 지금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라고 하는 부분도 긍정성을 강화하고 긍정의 힘을 키우는데 최고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식적으로 항상 고맙다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굉장히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자주 웃기, 운동하시고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감사하면 행복해요. 자,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 습관 사례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나자, 이게 엉덩이를 저 의자에서 띄워서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만이에요.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배나라고 하는 의미는 만나자예요. 그죠? 근데 배우자.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만배나 우리 인생 귀한 인생을 100배나 1000배나 살 게 아니고 만배나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거는 자기가 흥미나 좋아하는 부분은 있으면서 계속 뭐 50+나 서울시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 계속 나가요. 공부하고 만나고 커뮤니티 하거든요. 거기 가서 저는 SNS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사진 지금 동영상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SNS 전문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65세 이상 돼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부분은 이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 사진책 이런 쪽에 가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제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제 자서전을 또 만들어 보기도 했고, 나무를 또 좋아하고 해서 나무 갖고 조각하는 것도 배워보기도 했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상대가 삶에 어떤 그 생동감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써서 이것도 나누는 활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것도 결국 나누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시니어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생활의 어떤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웬 앤 워커로 살아가는 평생 현역의 그 세 가지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주위 사람들 보시면은 딱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네. 열정이 있네. 태도가 아주 분명하네. 다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활력이 떨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말이 좀 그렇죠? 목소리도 작아지고 막 이렇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후에마이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감을 찾는 게 가장 1순위인 것 같고요. 제가 구모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자신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디자인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저 패션 디자이너만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라이프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력 설계나 어떤 그 CDP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그 디자인을 해나가는 어떤 라이프 디자이너가 다 충분한 그런 기질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좀 활용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포기란 없는 거죠. 포기는 뭐예요? 벨트를 셀 때만 쓰는 단위인 거예요. 포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것이 이제 평생 현역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폭지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끊임없이 이걸 좀 실천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준비, 그리고 또 준비예요.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맞다, 저거다. 제가 이제 저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과 여기 지금
호기심, 낙관성, 눈호소, 끈기, 위험 감수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기질을 갖고 끊임없이 활동을 했을 때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5가지 성공 요인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량을 준비를 할 때 우연히 기회로 다가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누가 좋은 일자리를 권유한다든가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받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항상 준비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읽으세요? No fear죠? 뭐 우리의 행복, Now here. now fear. 근데 이게 no fear도 되잖아요. 어느 곳에도 없다. 그죠?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인생의 정도는 no fear.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가운데 한 칸을 띄면은 발이 어디 있어요? now here.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띄어내고 밖으로 띄어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to do is to be. 실행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아마 1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현재 내가 이룬 것이 있는가? 아니면 뭐 부족한가? 아니면 나 만족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어. 저는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거를 한 90%, 100% 가까이 이룬 것 같아요. 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팔순의 목표가 어떤 게 있냐면요. 팔순에 나는 천왕봉에 올라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나 팔순에 천왕봉에 올라간다. 친구들하고. 저희 선배가 팔순에 천왕봉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저 선배처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제 목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당신의 모습은 실제로는 소통과 인맥관리라고 봐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가운데 뭔가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만남과 배움과 나눔의 신천을 해나갔을 때 10년 후의 모습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와 시간 관리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디자인하고 쓰는가라고 하는 부분. 24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각을 하고 잘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10년 이후에 자기의 어떤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애에 이렇게 6대 영역이다, 7대 영역이다 얘기를 합니다. 일이다, 여가다, 재무다, 건강이다, 관계다, 사회적 관계다, 사회적 봉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각 부분에서의 생애 설계 수립, 특히 여러 개를 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는 없죠. 한 가지라도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뽑아서 내가 약한 게 뭐고 개선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그려보고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목표와 시간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10년의 모습은 많이 좀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1시간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 170대 꼰대라고 다 인정을 하고 건강한 꼰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두 번째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3A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잡과 워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생각을 하시고 방향 설정을 좀 하시고 실천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의 회복 탄력성, SAT, 스마일, 액션, 감사하듯이 땡큐. 이건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기찬 영어 활동으로서 만배나 즐거운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함께 해준 이 선생님들도 진짜 활기찬 그런 노후의 생활을 즐기면서 100세 인생을 함께 더불어 같이 사실 거를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